상식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조리 내지는 법이 일반 원칙으로서 소위 이런 제도의 어떤 유래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법이 일반 원칙 중에서 신뢰보의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에는 장마가 엄습이 돼서 장마철이 도래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르지 못한 날씨에 코로나 사태로 이중 삼중의 고통이 있지만은 인생은 긍정적으로 나를 위해서 항상 기대 가능성을 갖고 산다면 즐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상식 시간에도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조리라고 하는 것, 법이 일반 원칙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을 엄격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것은 헌법이나 실정법, 개별 법률에 의해 근거해서 그것을 우리가 들춰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것들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례, 판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어떤 것들은 관습법을 통해서도 그 유래를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습법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선 평등의 원칙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법 11조 평등의 원칙 조항에 근거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설령 헌법 11조가 없더라도 어떤 평등의 원칙 적용에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법이 일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 2조,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15조,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4조 1항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연유해서 이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유추해서 하나의 일반 원칙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소위 헌법 37조 2항,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에 의해서 비례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 과잉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전월세 임대차 갱신해서 임차인이 어떤 권리 확대 차원에서 갱신월세를 무한정으로 인정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들어보셨으리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제가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서 비례성 원칙이다.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어떤 계약 자유 원칙에 있어서, 그리고 임대인, 소위 부동산을 가진 사람하고 거기 들어갈 사람 간의 어떤 균형감 있는 어떤 비례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 임차인이
원하면 무조건적으로 무한정으로 특정한 그 주거 공간을 남의 집을 계속 임차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적용되는 게 바로 이런 비례성 원칙이 되겠습니다. 과잉 금지. 과잉 특정 쪽만 편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요새 어떤 정치권에서의 어떤 행태들도 보면 어떤 비례적 관점에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기 편끼리 소위 진영 다툼에 의해서 형평성, 비례성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되지 않는 이런 논란거리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 또한 넓게 본다면 이런 비례성 원칙적 측면에서 잘못된 어떤 정치 행태를 드러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국민된 입장, 주권자로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신뢰보위 원칙은 국세기본법 18조 3항에서 도출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행정절차법 4조 2항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신뢰보위 원칙에 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약간의 좀 짜증스럽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 조문들, 법전이 없더라도 요새는 컴퓨터 켜놓고 헌법 찾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찾아서 몇 주일을 찾아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상식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조리 또는 법의 일반 원칙은 학설이나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원은 대다수가 앞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행정관계법에서, 아니면 민법도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이런 것에 의해서 유래되고 있다. 그것을 엑기스로 축출해서 그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서 행정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거로 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조리 또는 법의 일반 원칙에 대다수는 헌법 차원이 원칙으로서의 어떤 의의를 가진다. 헌법 차원이 의의를 갖는다는 것은 예컨대 국회의 어떤 개별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라든지 아니면 행정의 내부 규칙으로서 훈령 등에 의해서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월세 임대차, 임차인이 갱신 횟수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국회 입법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계약 자유 원칙상 전월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어떤 갱신 횟수를 무제한으로 설령 국회에서 입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의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입각해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헌법 차원이 원칙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래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리 또는 법의 일반 원칙을 만약 특정인이
특정 어떤 그 행정관청이 위반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여기서 공권력은 입법작용, 그 다음에 행정작용, 사법작용 전부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써 있습니다. 그죠? 일반 원칙을 위반해서 공권력이 입법 공권력, 행정 공권력, 사법 공권력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일반 원칙에서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제 자료에는 민법 2조라든지 국세기본법 15조 이런 것들이 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요것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컴퓨터 켜놓고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 첫 번째로 신뢰 보의 원칙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신뢰 보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명시 혹은 묵시 일정한 언동이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이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 그냥 우리가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공직선거에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통령은 소위 국무위원을 뽑고, 그 국무위원은 행정각부 장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권자인 국민은 소위 그 지방선거에서 시장, 군수, 도지사를 뽑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뽑아서 그들한테 국민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당신들이 좀 알아서 좀 해주시오 해서 이거 약간의 맡긴 거잖아요. 그죠? 부분적으로, 물론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주권자인 국민이 일을 맡은 시장, 군수, 도지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적법타당한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간혹가다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공무원 중에 누군가는 특정한, 예컨대 건축허가 신청을 들어왔는데 그 건축허가 신청에 관련된 건축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내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치를 하는데 그것을 잘못 적용해서 이게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결과적으로 위법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태로다가 만약 특정인한테 건축허가 관련한 행정을 처리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 그것을 신뢰한 소위 주권자인 국민이 근데 당신이 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후속 조치로다가 땅도 사고 그 다음에 건자자도 구입해가지고 집 짓기 스탠바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경우, 그때 공무원 여러분이 그거 잘못됐으니까 이게 원점에서 새로 이게 어떤 행정적 일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는 이런 헛소리는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믿음, 행정은 항상 권한을 맡긴 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정정당당히 적법타당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민원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 본다면 그 신뢰는
응당 당연히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신뢰보호 원칙은 20세기 초 독일에서 학설 판례상 정립돼서 발전된 것이고, 20세기 초라는 것은 1차 대전 이후 정도로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학설 판례상 이 원칙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후에 소위 사회 국가적 기능의 어떤 그 중시에 따라서 급속히 발전됐다. 사회 국가적 기능이라는 것은 소위 그 국민의 어떤 그 복리 중진, 인간다운 생활 보장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정이 보듬어야 될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우리 헌법에서도 그런 이 그 사회 국가적인 기능에 관련된 명시 규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설령 그것이 없더라도 어떻든 현대 국가는 이 사회 국가적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 종전에는 뭐 어떤 규제 중심, 질서 중심의 이런 행정이었지만은, 요새는 소위 그 소프트하고 베푸는 행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보면 우리 행정이 너무 이 질서 중심적이고 규제 중심적이고 뭐 이렇게 통제 중심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자기네 어떤 그 행정 목적 달성에 뭐 큰 효과가 있을 것처럼 하는데 큰 착각이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부 차원에서 21번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좀 며칠이 안 지났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이 그 주변 지역으로 이 어떤 투기 지역이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의 어떤 그 기본 마인드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죠? 규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 세상은 복지 중심이고 사회 국가적으로 간다면 부드럽게 가도 뭐 될 수도 있는데,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 행정법 영역에서 제가 토지공법을 이렇게 가르쳐 보고 이제 저술한 경험이 있는데, 막무가내 규제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우는 이 부동산,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는 주거 공간으로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은 이재 수단으로서, 그리고 우리 그 국민성 자체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목숨에 버금가는 그 중요성을 갖고 이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사촌이 땅 한 마디 사도 배 아파하는 그 우리 국민성을 안다면, 행정이 무슨 규제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정상적으로 이 그 적정한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나쁘게 하면 헛소리를 왜 자꾸 해서 21번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새 어떤 그 월간지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그 국무회의가 소집이 안 돼서 소위 그 장관들이 자기의 어떤 소속 부서 중심으로,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그 부서의 어떤 그 엘리트를 모아놓고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되는 어떤 그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특정 어떤 그 수석 비서관이 일방적 오다에 의해서 추진되는 국무회의가 작동되지 않아서 그대로 일방적으로 하명되는 식의 이런 그 일처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헌법 학계의 태도이신 한 분은
국매이 없이 국정이 돌아가는 것은 이것은 유언이다라는 그런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회 국가적인 기능이 중시에 따라서 이런 신뢰보위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백성이 행정을 믿을 만큼 행정도 똑바로 일을 처리해라. 그리고 많은 것을 베풀어라. 부드럽게 해라 하는 것이죠. 규제 중심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서로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행정이 소프트하게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원칙으로서 신뢰보위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또한 이는 영미법상 금반환이 법리와 유사하다 이래 됐는데, 금반환의 원리는 제가 자료에 의하면 일방 당사자가 전에 주장한 바 있고 다른 당사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 그 일방 종전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이런 원칙을 영미법에서는 금반환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뢰 보위 원칙이 그와 유사하다 이거죠. 서로 믿음에 하에서 믿었는데 엉뚱한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행정의 어떤 신뢰관계 유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영미법계 대륙법계 하는데, 우리 경우는 소위 이 법 체계가 어떤 혈통적으로 본다면 이 유럽 쪽의 문화에 의해서 어떤 법 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어떤 법 체계나 우리 법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저도 논문 쓸 때 독일 가서 자료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혈통적 측면에서 엑기스를 추출해가지고 내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독일, 프랑스의 어떤 법학의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이 해석론이나 이런 체계들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한테 수입이 돼서 현재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독일의 어떤 입법례라든지 판결례라든지 이런 어떤 관습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법 해석에 중요한 어떤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미법 계통인 것은 소위 어떤 실정법보다는 어떤 판례 중심의 어떤 관습법의 어떤 그런 이런 중심적인 어떤 근거에서 해석이 이루어지는 그런 법 체계를 영미법계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요. 그래서 금반환의 법리와 유사하고 민법상의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행사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서 성실하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의에 쫓아서 성실하게 되어야 된다. 만약 강의를 듣는 공무원이 계시다면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하게 이해 당사자의 관계에서 일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이 성실하게. 그리고 권리는 권리나 권한 마찬가지는 남용돼서는 안 된다겠죠.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잘한다고 민원인을 농락시키는 일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믿음을 드리는 입장에서 일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그 부분에 관련된 근거 명명백백하게 옳게
기한에서 결제를 얻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민원인하고의 관계에서 일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의 성실히 신뢰보위 원칙 문제되는 것은 만약 공무원 여러분이 일처리할 때 문제된 그런 근거에 의해서 기한에서 결제되고 특정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일처리가 됐는데 나중에 이거 내가 어제 술 조금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좀 오버 해가지고 잘못 근거에서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민원인은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근데 뭐 땅도 사고 건축 자재도 사가지고 스탠바가 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는 상황을 연상해 본다면 그런 상황을 연출해서는 공무원 여러분은 절대 무능한 공무원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서는 특히 위법한 행정을 신뢰한 경우에 행정이 이런 적법성 또는 합법성 이런 거와의 충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원칙적인 것과 충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 그 위법한 행정이 공무원 입장에서 아니 선생님이 그거 어찌게 뭐 잘못돼서 이게 해야 되는데 좀 새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냐, 그에 따른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컨대 상대방인 민원인한테 어떤 잘못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어떤 서류 제출할 때, 민원 서류 제출할 때 반드시 끼워 넣어서 제출의 이 근거로서 기한 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이런 경우라든지 그냥 상대방한테 어떤 규칙 사유가 있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믿음에 반하는 그런 주장을 행정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원칙을 신뢰보위 원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신뢰보위 원칙에서는 뭐 이론적으로 그냥 선생님이 되었던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어떤 실무 판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명문에 소위 설령 헌법에서 평등의 원칙 11조다 이렇게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설령 그것이 없더라도 행정과 민원인 간에 있어서는 이런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은 일처리하는 공무원은 성실히 민원인을 인해서 일처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원칙적인 것들이 쭉 1차 대전 이후에 쭉 그것이 다져져 왔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것이 논의가 맞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이나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그 원칙이 준수돼야 되지. 그래서 어떤 민원인한테 문제가 없으면 행정이 잘못한 거야. 아니면 행정이 잘못이 있었는데 민원인한테도 잘못이 있었을 때는 행정이 잘못됐는데 민원인이 조그만 주의를 기울여서 대처했더라면 그런 불상사는 없었는데 민원인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행정으로 하여금 새로 기한에서 일처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옳겠다 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정리해주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신뢰보위 원칙 중요한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상대방한테 믿음을 줘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인 민원인도
그런 공무원의 어떤 그 귀환 과정에서 그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 처리함에 있어서 만약 민원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무엇을 구비해야 되는지 잘 몰랐을 때는 알아보고 물어보고 아니면 어떤 그 근거를 찾아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민원인하고 행정간에 이런 거 믿음이 완벽하게 돈독해짐으로써 소기 행정의 어떤 그 특정한 행정을 통해서 민원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정정당당히 얻을 수 있고 공무원도 꺼리낌 없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그 일처리 어떤 그 근거를 우리가 신뢰보위 원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은 이 문제가 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라든지 뭐 행정심판이라 행정소송이 되는 경우에 근거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혀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뭐 규정집에 있는 것 법조문 찾아보고 조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지침 뭐 훈령 찾아보는 것이 많이 능사가 아니라 이번 상식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신뢰의 관계의 돈독함을 갖추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러분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훌딱 30분이 지나버렸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